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영어 점수의 영향력은 매년 점점 낮아지고 있어서 그 남들 하는 건 정말 다 했던 것 같고 또 공부를 해서 그 결과를 뭐 어떤 물어보고 이런 시험은 또 아니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7회까지 저희 슬기로운 로펌 생활이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8화를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 오늘 주제는 뭐 어떤 거를 다루게 되나요? 오늘의 주제는 학부생에서 로스쿨로 진학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보통 저희가 그 정량 점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학점, 그다음에 토익, 탭스를 요구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리트 점수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우리가 그 로스쿨 입시에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영어 점수의 영향력은 매년 점점 낮아지고 있어서 사실상은 학점과 리트 이 두 가지 그 이외의 뭐 어떤 정성적인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 평가를 받고 거기서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로스쿨에 진학하게 되는 뭐 그런 개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아까 영어의 중요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그래도 어쨌든 아직까지 전형 요소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혹시 준비를 하셨는지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토익은 닥치는 대로 계속 시험을 봤었거든요. 원하는 점수가 나올 때까지.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점수에 등락이 있기는 했었지만 어느 날 이렇게 원하는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대부분이 그 로스쿨 준비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학교별 기준으로 900점, 뭐 970점 이상의 점수를 다 받기 때문에 영향이 별로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점수가 많이 안 좋다, 이걸로 디스어드밴티지를 받는 점수다라고 한다면 열심히 준비해서 만든 학점이라던가 리트 점수를 괜히 그런 데서 까먹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만점에 가까운 점수는 깔고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학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사실 학점은 누구한테 물어보든 고고익선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그래서 그냥 학부생 공부를 할 때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석 변호사님은 대학교 때 학점 관리 어떻게 하셨나요? 그때 당시에 제 여자친구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뭐 학점 관리를 좀 해, 막 이런 말을 저한테 하길래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내가 로스쿨 갈 것도 아니고 학점 관리를 왜 하냐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삶이란 게 예상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 어느 순간을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학점은 잘 챙기면 잘 챙길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학점을 준비함에 있어서 그 전략 없이 좀 이렇게 학점 따기에 유리한 과목을 골라서 틀어서 정량적으로 뭐 GPA가 그래서 막 98이다 뭐 이것도 나름의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자기의 어떤 경력 기술서를 만든다 라는 생각으로 학점 관리를 하시면 네, 좀 더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러면 무슨 변호사님은 리트를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저는 제가 리트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없긴 하거든요. 그냥 물어보시니까 답변을 하자면 많이들 기출문제를 돌리시고 학원을 가시고 또 인강을 들으시는데 그 남들 하는 건 정말 다 했던 것 같고 또 스터디도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해서 그 결과를 뭐 어떤 물어보고 이런 시험은 또 아니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공부를 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굉장히 그 훈련을 통해서 다양한 문제 유형을 습득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면은 한 차군을 이렇게 좁혀가듯이 좀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해가는 게 저는 리트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좀 그런 어떤 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리트가 좀 지능을 측정하는 시험에 가깝다는 생각에는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굉장히 동의는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언어이해는 말씀하신 대로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근데 추리논증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유형 같은 게 정해져 있고 그 유형을 대비하는 방법을 익힐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추리논증 과목에 한해서 오답노트를 만들어가지고 시험 직전에 보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작성을 하셨나요? 아무래도 로스쿨에 지원을 하는 저서의 주된 목적은 내가 정말 법학을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로스쿨이 나를 뽑아줘도 내가 절대 변시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로스쿨 생활이 좀 어렵고 계속 힘든 과정이다 보니까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성실성을 겸비했다는 걸 증명하면 좋을 것 같고, 둘째로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충분히 있고 또 내가 그걸 관리할 능력이 된다 라는 걸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법학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좀 흥미가 있고 관심이 있어서 지금까지 열심히 뭐 성적을 받았다던가 우수한 결과물들을 산출했다거나 이런 경력이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 네, 이런 요소들을 포함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나를 확실하게 각인시켜줄 수 있는, 뭔가 이 아이를 정말 법조인으로 만들어주면 진짜 멋진 법조인이 될 수 있겠다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좀 심어준다면 저희의 자소서의 매력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전반적으로 일관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준비를 일찍 하면 일찍 하실수록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막 비단 무슨 막 그 민법 강의를 사서 한번 읽어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성장할 것이며 내가 객관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는 무엇인가 라는 걸 생각해서 굉장히 다방면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게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서 같은 글이 자기소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접을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로스쿨 면접 때는 친구랑 같이 그 학원 강사가 편찬하는 책을 보고 면접 준비를 했던 것 같고, 뭐 이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나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머릿속으로 많이 그려보는 과정을 거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여동생이 면접의 달인이라서 여동생 앞에서 좀 시연을 해보고 피드백을 받는 그런 과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석 변호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뭐 비슷하게 했었는데, 저는 그 면접이 어쨌든 로스쿨에 들어가는 면접이잖아요. 저는 우리가 좋은 서술형의 글을 말로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답이 중요한 거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면접 수업이나 아니면은 교재 같은 걸 보더라도 수학 문제처럼 딱 이렇게 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어떤 그런 법학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음속에 갖춰져 있느냐라는 거를 평가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준비를 많이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보가 여러분들이 그 로스쿨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면은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저희는 법무법인 산하의 석승일, 네, 노승연 변호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려면 뭔가 좀 예리하고 뭐 이렇게 따지면 이분 지금 자꾸 바뀌네.